자, 제가 어제 원래 식사한 다음에 약을 2알 먹으라고 했는데 4알 먹고 잤거든요. 4알. 그리고 아침에도 2알 먹으라는데 4알 먹고 왔는데 오다가 무지장 졸립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졸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아세요? 되게 졸리기만 하고 약도 효과도 거의 없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따가 수업 끝나고 가서 병원에 가서 다시 약을 지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나요? 뭐 내가 아는 거지 뭐 물어보긴 뭐하러 물어? 에? 링겔을 맞아요? 그냥 약 먹으면 되지. 에? 에? 뭐 무슨 수술했나요? 그런 거 먹게? 자, 1년에 한 번씩은 꼭 그렇게 감기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전 시간에는 다른 일반적인 순환적 경기 변동 알아봤죠? 근데 이번에는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 알아볼게요. 36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자, 이 순환적 경기 변동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다른 형태 있죠? 이런 것들 쭉쭉 나타납니다. 맨 먼저 계절적 변동이다 해갖고 계절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변동 있죠? 예를 들어서 대학교 앞에 같은 데 보면은 자, 이 방학 때 되면 썰렁하죠? 임대주택 시장이. 근데 계약 되면 또 호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계절적 변동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왜 계절적 변동이라 하냐면 왜 여름에 방학합니까? 여름에 더워서 방학하는 거 아닙니까? 겨울에는요 추워서 방학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절에 따라서 나타나는 변동을요 계절적 변동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 변동은 보통 50년 이상의 기간으로 측정되는 인근지역의 수명현상 있죠. 이런 거에 따른 변동을요 장기적 변동이다. 일반 경기에서는 보통 이제 콘드라티의 파동 요걸 얘기하는데 부동산 경기에서는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자, 이렇게 어떤 지역이 재개발을 되거나 재건축할 수 있죠. 그러면 건물 자체가 계속 깨끗한 그 아파트로 남는 건 아니겠죠. 시간이 감에 따라서 낡고 노후화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동네에도 흥망성쇠 과정을 겪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한 5가지 단계로 진행하면서 이런 거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이걸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이렇게 진행합니다. 알겠죠? 이때는 성장기 때는 가격 상승률이 최고입니다. 이때는요 가격 수준이 최고입니다. 나중에 할 거니까 이때부터는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때 다시 또 재개발됐다 그러면 변해 나갈 수 있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장기적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변동이라고요? 장기적 변동. 이런 거 나중에 할 겁니다. 감정평가에서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무작위적 변동이다 해서 이거 무작위라는 얘기는 어떤 법칙이 없이 막 지 마음대로 랜덤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걸요 무작위적 변동이다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거나 홍수, 전쟁, 정부 정책 변화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규칙 변동이 있죠. 이걸 뭐라고요? 무작위적 변동이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요? 무작위적 변동이다. 그리고 작년도에 벌써 1년이 됐네요. 작년도에 포항 쪽에 자 지진이 나는 바람에 사상 초유의 수능이 연기된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또 1년 됐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 지진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 시험보다 말고 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일주일을 연기시켰던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그 포항 쪽은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나빠지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아파트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불안하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변동을요 무작위적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불규칙 변동이다. 갑작스런 어떤 예기치 못한 사태 있죠? 이런 걸로 발생하는 변동을요 무작위적 변동이다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요즘에는 나무 화훼 분위기 이런 게 좀 많이 높아지는 바람에 이 휴전선 접경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은 땅 가격이 좀 올라갔습니다. 특히 이제 파주 쪽 같은 데 있죠? 파주 쪽에 운정지구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지역은 전국 시군구별로 따져봤을 때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알겠죠? 8.14%인가 이렇게 올랐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높았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무작위적 변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잖아요? 통일된다는 어떤 기대 심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인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런 거 뭐라고요? 이걸 무작위적 변동이다 해주는 겁니다. 그 밑에 길잡이 지문을 읽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건축 착공량과 부동산 거래량 등이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로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착공량, 거래량, 가격 이런 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상향시장에서는 상향시장에서는 요 시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건축량 같은 거는, 허가량 같은 건 늘어나요, 감소해요? 늘어난다는 의미,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맞는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상향시장에서는 자, 요 시기 때는 요때쯤에서 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들은 거의 다 뭐라고요? 하한가가 일반적입니다. 알겠죠? 어떤 가격이라고요? 하한가가 일반적이다. 한번 읽어볼게요. 상향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그러니까 상향시장에서는 직전 국면이라는 게 회복시장이죠. 회복시장에서의 그 거래는 거의 다 뭐라고요? 하한가라. 하한가가 일반적이겠죠? 무슨 얘기 하겠네? 그래서 직전 그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에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퇴 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된다. 자, 요거는 경기가 좋을 때고 나쁠 때라고 했죠? 자, 그냥 볼게요. 후퇴 국면에서는 누가 중시된다고요? 매수자가 중시되고, 그 다음에 후퇴 국면에서는 요 시기를 얘기하죠. 요 시기를 얘기하죠. 그러면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들은 뭐 기준 그 상한가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어요? 기준 가격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후퇴 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뭐가 된다고요?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 등과 같이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의 네 가지 국면 외에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 네 가지 국면 외에도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어느 시장이나 존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 대학과 원룸의 공실이 늘어나는 거, 이건요 계절적 변동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DTI 규제, 요게 나중에 할 건데 DTI 규제 바로 밑에다가 정부 정책 변동, 정부 정책이 변동됐다는 얘기죠. DTI 규제가 완화됐다는 얘기는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정책의 변동 때문에 주택 거래가 증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일종의 뭐라고요? 무작위적 변동에 해당됩니다. 무슨 변동이라고요? 무작위적 변동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문제 나온 거를 제가 핵심적인 질문이죠. 이걸 다 뽑아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뭐 질문 있나요? 질문해 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뭐 할만하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뭐라고요? 할만하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경기는 보통 17에서 한 18년 정도의 중장기적인 순환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 간혹 가다 보면 어떤 상업지역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2, 3년에 한 번꼴로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요건 뭘로 설명할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몇 년 걸린다고요? 17에서 18년 걸린다고 했죠. 근데 2, 3년에 한 번꼴로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데 요거는 도대체 뭘로 설명할 수 있냐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HK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자가 이 농산물 시장에서 해마다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이 있죠. 요걸 가지고 부동산에 한번 접목을 한번 시켜봤던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마치 나중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거미집처럼 보인다 해서 거미집 모형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모형이라고요? 거미집 모형이라 하는데, 요거는 오늘은 이런 거 그림 같은 거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지 마시고 의미만 하시면 돼요. 뭐만 하시라고요? 의미만 딱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017년도 볼게요. 2017년도에 자, 지금부터 그 마늘 농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늘 농사 생각하는데 이 마늘 농사는 1년에 한 번만 농사 짓는다 과정해 볼게요. 1년에 몇 번이라고요? 한 번만. 그리고 외국에서 마늘이 부족하면 사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니까 수입 같은 건 없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2017년도에 마늘이 과소 생산됐습니다. 어떻게 생산했다고요? 과소 생산됐다. 그러면 자, 과소 생산되니까 자, 이 서로 이거를 구입하려니까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가격이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폭등하는 형태가 나타났네요. 맞죠? 그러면
자, 이 마늘 농사 지은 사람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겼을 겁니다. 그죠? 그죠? 가격이 좋아진 바람에 큰 돈을 벌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재화라면, 마늘이 아니라 농산물이 아닌 일반적인 재화라면 가격이 이렇게 좋아졌으면 다른 그 제조업자가 이런 거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옷이 있는데 어떤 옷이 보니까 서로 살려고 하니까 막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다른 옷 만드는 회사가 이런 옷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막 서로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에는 물건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그럼 많아지면 가격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시장에서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물건이 부족하면요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재화라면 가격이 폭등했죠? 폭등했죠? 그러면 다른 그 제조업자들 이런 거 서로 막 만들려고 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해당 제조업자도 더 많이 만들려고 하겠죠? 그죠? 그럼 갑자기 물건이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면서 가격이 다시 떨어질 수 있죠? 그죠? 근데 마늘은 그게 아닙니다. 마늘 가격이 폭등하니까 사람들은 생산량을 늘리고 싶겠죠? 근데 문제는 곧바로 늘릴 수 있나요? 마늘은 그해 생산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겨울이 오니까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속으로 내년도에는 내가 뭘 심어야 되겠다고요? 마늘을 심어야 되겠다 하면서 집에 가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나도 내년에 뭘 심어야 되겠다고요? 마늘을 심어야 되겠다 하면서 2017년도에는 가격이 폭등한 상태로 끝난 겁니다. 알겠죠? 폭등한 상태로 끝났어요. 그러면서 2018년이 돌아왔습니다. 18년도에 기나긴 겨울을 지나서 드디어 뭐가 왔어요? 봄이 왔죠? 봄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다음 연도에 뭘 심겠다고요? 마늘 심겠다고 작정한 거죠? 그럼 서로 이제 마늘 심기 시작했던 겁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늘이 과잉 생산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과잉 생산되면서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폭락하는 형태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늘 농사 진 사람들은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요 시장에 내다 팔려니까 수송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가격보다 수송비가 더 들어가면 오히려 내다 파는 게 더 손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니까 극단적인 경우에는 땅에다 묻어버린 판도 생겼다는 얘기죠? 땅 속에,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면서 농협에 빌린 돈도 못 갚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만약에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재화라면 가격이 폭락한 물건을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이거 뭐하러 만듭니까? 돈도 안 되니까 안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곧바로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줄어드니까 가격은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물건이 부족하니까. 근데 마늘이 가격이 폭락하니까 사람들은 생산량을 줄이고 싶겠죠? 근데 곧바로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없는 게 없죠? 곧바로 줄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속으로 내년도에 내가 마늘 농사 지었다가는 인간도 아니다 하면 집에 갔겠죠? 성을 갈겠다 하면 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러면서 자 2018년도에는 가격이 폭락한 상태로 끝난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알죠? 폭락.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내가 뭘 심은다고요? 마늘 심었다가는 인간도 아니다 하면서 집에 갔겠죠? 근데 한두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마늘 농사 지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알겠죠? 마늘 농사 지어서 쫄딱 망했는데 또 마늘 심고 싶겠어요? 또 심었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마늘 농사 지었는데 쫄딱 망했는데 여기다가 또 마늘 심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알겠죠?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되겠죠? 그러니까 속으로 집에 가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년도에는 마늘 심었다가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성을 갈겠다 하면서 집에 간 거죠.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하면서 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2000 몇 년도에요? 19년도에는 마늘 농사 지은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또다시 과소 생산되면서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가격이 폭등하는 형태가 발생했죠? 이런 식으로 해마다 물건이 남아돌고 모자라고 남아돌고 모자라고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이 지속되는데 왜 이런 형태가 발생하냐면 일반적인 재화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좋아지면 바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거죠. 뭔 얘기 하겠나요? 근데 마늘이라는 게 이러한 생산의 특수성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바로 늘릴 수 있나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일정 기간 지나서 1년 지나서 그때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해마다 물건이 모자라고 남아들고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걸 반복하면서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런 게 바로 나중에 이제 그림을 같이 그릴 건데, 자, 이거는 그림 못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마치 그림을 그리니까 거미집처럼 보인다 해서 뭐라고요? 거미집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거미집. 여기서는 말뜻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만 하시면 된다고요? 말뜻만 하시면 되고 나중에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요걸 한번 부동산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동산으로. 자, 지금 제가 이제 외곽 순환도로 이렇게 타고 왔는데, 이렇게 이제 외곽 순환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자, 이게 판교 쪽이고 이쪽은요 의정부 쪽 가는 이제 외곽 순환도로인데, 여기가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김포시청입니다. 무슨 시청이라고요? 김포시청. 알겠죠? 예, 김포시청 사거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쭉 가면 여기가 김포 보건소가 있습니다. 김포 보건소가 있고, 여기 쭉 가다 오면 이제 건영 아파트 이게 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이거 우리 집입니다. 건영 아파트. 그래서 125동 요거는 얘기하면 안 돼요. 요거 얘기하니까 막 편지가 너무 많이 날라왔고 팬레터가 오는 바람에 제가 너무 바빠서 답장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예 그냥 답장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어쨌거나 제가 저를 보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보통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12시 넘어갑니다. 12시 넘어가니까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125도 앞에.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니까 많은 시간은 할애 못하고 10분 정도 제가 잠깐 편의점 있으니까 거기서 제가 저기 자판기 커피 있죠? 그거 하나 정도 빼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어디 살고 있다고요? 김포 여기 건영 아파트 여기 살고 있습니다. 여기 알겠죠? 여기. 그래서 쭉 나와서 여기 고속도로 딱 들어가죠? 외곽순환도로. 그러면 이쪽은 판교 쪽 가는 길이고, 이렇게 나오면 이쪽에 또 그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여기 나가면 이제 인천 쪽입니다. 이쪽은 뭐라고요? 이쪽이 이제 부천이에요. 부천. 알겠죠? 중동 IC. 뭐라고요? 부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동지구고, 여기는 이제 좀 더 가면 이제 중동지구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2006년경에 최대의 투자처가 어디였냐면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오피스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모펀드 얘네들도 막 서로 막 이거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 할게요. 그래서 어쨌거나 어떤 사람이 멋모로 여다가 오피스텔을 딱 두 동을 딱 지었는데 대박이 났다는 얘기죠. 막 서로 막 구입하려고 난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막 줄이 막 한 200m, 500m 줄을 선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냥 서로 막 구입하려니까 그 당시에 이 복층형 오피스텔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층형이 뭐냐면 중간에 층은 좀 비슷한데 요쪽에다 뭐 그 다락방 같은 거 있죠? 그거 만든 다음에 거기서 주무시게 하고 이런 게 한번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진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대박이 났던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줄이 한 500m 줄을 섰는데, 그러니까 줄을 서니까 분양가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 대박이 났던 겁니다. 뭔 박이 났다고요? 대박. 그러니까 다른 건설업자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도 저기다가 뭘 지어야 되겠다고요? 오피스텔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한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수많은 건설업자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돈 좀 있는 건설업자가. 그죠? 그러면서 몰래 막 요 근처에다 땅을 막 구입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막 구입해서 뭘 짓기 시작했다고요? 오피스텔을 짓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2, 3년 정도 지나니까 막 물건이 남아 돈다는 얘기죠. 막 돌아서 분양도 안 되고 막 이 근처가 한 텅텅 비었습니다. 이런데 옛날에 올라가다 막 텅텅 비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자, 너도 나도 착공 시작했죠. 근데 이미 2, 3년 지나니까 물건이 남아 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이 또 다시 뭐라고요? 폭락한 현상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건설업자는 그 두 가지 선택 방안밖에 없습니다. 분양이 안 되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 돈 같은 거 많이 빌렸을 거 아닙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그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외로 토끼든가. 토끼는 게 뭐예요? 토끼는 걸 다른 말로 날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르든가 아니면 배째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설업자는 무지막지하게 손해봤죠. 그러면서 건설업자가 속으로 뭐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또다시 이런 데다가 오피스텔 지었다가는 인간도 아니다. 성을 갈겠다 하면서 집에 갔겠죠. 그죠? 그러면서
오피스텔 짓는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요?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2, 3년 정도 지나니까 또 품귀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걸요 마치 그림을 그리게 되니까 뭐처럼 보인다고요? 거미집처럼 보인다 해서 거미집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자, 왜 그러냐면 생산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시차가 존재해서 그래요. 가격이 올라가면 곧바로 생산을 늘릴 수만 있다면 이런 형태는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해서 요걸로 그 문제 풀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요거 지울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시장론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뭐라고요? 시장론. 요거. 자, 요거는 제가 1년 내내 이제 얘기할 겁니다. 우리 동네가 사후지구 아파트 단지입니다. 무슨 지구라고요? 사후지구 아파트. 무슨 아파트라고요? 건영 아파트. 이렇게. 몇 동이라고요? 처음에서 물어봅니다. 125동. 이렇게. 125동.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알겠죠? 요런 거 잘 알고 계셔야 자, 이 합격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모르게 되면 이 국가고시를 대하는 태도가 불량하다 해서 그쪽에 떨어뜨립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자, 이 정신사태가 글러먹었다 하면서 떨어뜨립니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39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시장론 있죠? 요거 좀 알아볼게요. 부동산 시장. 아이고 이거 아까 페이지 수를 요거 적는다는 게 이따가 다시 적어 드릴게요. 페이지. 부동산 시장 총론이다 해서 자,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매도자를 지금부터 뭐라고요? 물건을 팔려는 자, 매수자는 뭐라고요? 사려는 자를 매수자.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만나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 일정한 장소 같은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매도인과 매수인에 의하여 재화의 거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혹은 뭐라고요? 추상적인 장소다. 자, 구체적 하면요.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이런 데는 물건 직접 갖다 놓고 사고 파는 시장 있죠? 이런 걸 뭐라고요? 구체적 시장이다 해주고, 자, 추상적인 장소라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인터넷 주마켓 들어가서 물건 구입한다.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갖다 놓고 사고 파는 거예요? 물건 엉뚱한 데 가 있는데 컴퓨터 상으로만 거래하는 거죠? 이런 게 일종의 답을 하고요.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구체적 시장이 아닌 형태를 답을 하고요.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밑에 볼게요. 그 밑에 보니까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약간 좀 까다롭게 느낄 수가 있는데 완전 경쟁 시장이다. 완전 경쟁이라는 것은 경쟁이 완전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를 위한 공급자들의 경쟁, 공급을 위한요 수요자들의 경쟁이 극에 달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좀 어렵네요 말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얘는 자,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 자, 지금부터 초과이윤이라는 게 뭐냐면 먹고 살 만큼의 이윤 있죠. 이걸 정상적인 이윤 해볼게요. 먹고 살 만큼의 이윤이라는 것은 동종업계의 평균적인 이윤이죠. 이걸요 정상적인 이윤 해줄게요. 알겠죠? 평균적인 이윤 수준 있겠죠? 이걸요 정상적인 이윤이다 해주는데 그거 이상의 엄청난 이윤을 챙긴다는 얘기죠. 이걸요 초과 이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아주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죠. 아주 떼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시장을 누군가 가만둬야 안 놔둬요? 안 놔도 아닙니다. 치열하게 경쟁을 통해서 초과 이윤이 없어질 때까지는, 큰 돈이 없어질 때까지는 치고받고 싸운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절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 있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완전 경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절대 가격을 건들면 안 됩니다. 가격을 건드는 순간 망합니다. 그래서 가격 순응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격 뭐라고요? 순응자다. 자,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걸요 가격 순응자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렵네요. 알겠죠? 어쨌거나 완전 경쟁은 한마디 얘기하면 누구라도 절대 정상 이상의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 있죠? 다시 해볼게요. 누구라도 절대 정상 이상의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 있죠? 뭐라고요?
완전 경쟁이다. 이런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큰 돈을 벌고 있죠. 누군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존재도 않는 시장을 뭐하러 설명하려고 하냐? 이거는 불안정 경쟁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요 네 가지 요건을 어느 하나에도 못 갖췄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된다고요? 불안정 경쟁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나온 내용이 뭐라고요? 완전 경쟁입니다. 알겠죠? 존재할 수 없는 추상적 시장입니다. 먼저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맨 먼저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로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수의 소비자, 판매자 있죠? 이런 자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공급자가 한 명이다. 한 명이라는 게 독점이라는 얘기죠. 그럼 지들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고만고만한 공급자도 수두룩하게 많고 고만고만한 소비자도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입니다. 두 번째는 자, 동질의 상품을 판매해야 됩니다. 동질의 뭐라고요? 상품. 이건 또 뭐냐면 아무리 공급자가 많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기업은 품질이 아주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요, 안 몰려요? 몰리면서 엄청난 이윤을 챙겨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업이든 품질은 똑같다고 가정합니다. 뭘 똑같다고요? 품질 똑같다. 그러니까 품질 가지고도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품질이 똑같으니까. 아시죠? 그리고 아무리 완전 경쟁이라 하더라도 극히 일시적으로 큰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지역이 있는데 여자 고등학교가 딱 들어선다고 하길래 어떤 아줌마가 잽싸게 여기다 라면집을 딱 차렸습니다. A라는 라면집 차렸죠. 잽싸게 라면집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학생들이 갈 데가 이거밖에 없는 거죠. 서로 여기서 라면 먹으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얘들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기로 다 가니까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큰 돈을 버는 곳에는 반드시 다른 그 라면집 한 사람이 몰려들 안 몰들어요? 몰려들 겁니다. 다른 기업이 막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알겠죠? 기업. 그래서 기업의 진입이 아주 자유로워야 됩니다. 진입. 그러니까 너나도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디까지요? 이 큰 돈, 그러니까 먹을 게 있는 한 계속 들어오겠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즉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라고요? 즉시. 그러면 지나치게 또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손해날 수도 있어 없어요? 손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빠져나가는 것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알겠죠? 난 장사 못하겠다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입이라든가 퇴거가 아주 자유로워야 됩니다. 퇴거가 자유롭다. 자, 장사하고 싶으면 들어올 수도 있고 장사 안 되면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유라고요? 정상적인 이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장에서는 절대 정보를 가지고도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완전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정보라고요? 완전한 정보를 공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하면 자, 어떤 지역이 있는데 정부가 요 지역으로 지하철을 통과할 거랍니다. 지하철이 뭐라고요? 통과할 거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공표되는 정보는 사람 다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가격에 다 반영될 수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정부가 아직 이 지역으로 그 지하철이 통과된다고 발표를 안 했습니다. 발표 안 했죠? 그럼 우리 같은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정보를 몰래 입수한 자는 여기 아직 땅 가격이 안 올라갔겠죠? 땅을 싸게 해서 비싸게 팔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뭔 얘기 하겠네? 자, 다시 할게요. 정부가 이 지역으로 지하철이 들어올 거라고 발표도 안 했죠? 우리 같은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정보를 몰래 입수한 자 있죠? 국토교통부에 삼촌이 있다든가 이런 애들은 뭐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걔네들은 아직 땅 가격이 안 올라갔으니까 여기다 땅 구입해 놓을 수 있죠? 그러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 하겠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완전 경쟁은 현재 공표되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있죠? 정부가 발표도 안 한 정보 있죠? 이것도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정부가 이 지역으로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발표했어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불구하고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없는 시장입니다.
없는데 뭐하러 만드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불안정 경쟁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만들어 본 시장이에요. 알겠죠? 다시 할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사람이 아니죠, 제가. 자, 그래서 이런 시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도 한번 뭐라고요? 만들어 보자. 뭐냐면 그 밑에 볼게요. 자, 거기 보니까 2019년 5월 30일 날 2019년 언제라고요? 5월 30일 현재 자, 라면을 만들어 파는 시장입니다. 어떤 지역이 있는데 뭐라고요? 라면을 만들어 파는 시장인데 일단 첫 번째는 다수의 수요자와 뭐라고요? 다수의 공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면을 만들어 파는 자도 자 A, B, C, D, E, F 문자가 많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걸 사 먹고자 하는 자도 수요자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문자가 많다는 얘기죠. 일단 첫 번째 요건은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갖췄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얘들이 만들어 파는 라면은 품질과 서비스가 똑같다고 가정해 볼게요. 품질과 뭐라고요? 서비스가 똑같습니다. 알겠죠? 전부 다 어떤 라면을 제가 선전하기는 그러네요. 왜냐하면 자, 이 그 광고비도 못 받고 이제 선전한 그런데 어쨌거나 신라면을 좀 만들어 판다고 가정해 볼게요. 무슨 라면이라고요? 우리 잘 먹는 뭐라고요? 신라면. 그리고 전부 다 그 파는 뭐라고요? 두 쪽. 파는 몇 개 넣는다고요? 두 쪽. 계란은요? 반 개 집어넣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들어올 때는 90도로 절합니다. 들어올 때는 몇 도로 절한다고요? 90도. 나갈 때는 쳐다도 안 봅니다. 어쨌거나 자, 모든 공급자는 품질과 서비스가 똑같다고 가정해 볼게요. 알겠죠? 품질과 뭐라고요? 똑같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균형 가격이 한 3,000원 한다고 치자. 얼마 한다고요? 3,000원. 이렇게 한다고 치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라고요? 3,000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D라는 사람이 지금 품질과 서비스가 똑같아 안 똑같아요?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현재 D라는 사람이 현재 가격이 3,000원인데 이거를 3,300원으로 올렸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곧바로 도산합니다. 도산이 뭐예요? 망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남들은 다 3,000원 받고 있는데 얘만 얼마 받고 있어요? 3,300원 받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품질이 더 좋은 것도 아니죠. 그럼 그 집 가려고 안 가려고요? 안 가려고 하니까 곧바로 뭐라고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이번엔 거꾸로 2,700원 받고 팔기로 했다 치볼게요. 그러면 얘는 아침부터 막 줄 서 있을 겁니다. 아침부터 뭐라고요? 품질을 더 나는 건 다 똑같은데 얘만 싸게 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자 아침부터 뭐가 줄 서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얘는 엄청난 이익을 챙길 것 같지만 사실은 얘는 팔면 팔수록 뭐라고요? 더 크게 손해봅니다. 팔면 팔수록 뭐라고요? 더 크게. 왜냐하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3,000원 있죠? 요거는 정상적인 이윤만 얻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어떤 이유라고요? 그러면 얘는 정상적인 이윤도 못 받고 파는 거죠? 계속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손해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있죠? 요걸 건드는 순간 망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겠네? 건드는 순간 뭐라고요? 망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가격 수능자다. 말이 좀 약간 어렵네요. 그래서 대충 알 수 있겠죠? 가격 뭐라고요? 수능자다. 그리고 자, 요것도 극히 일시적으로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자, 고등학교 앞에 잽싸게 어떤 아줌마가 라면집 차리면 그쪽으로 몰리는 거니까 큰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근데 곧바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먹을 게 있는 한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면 손해를 날 수 있죠. 그럼 나가는 것도 자유롭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시장에서는 자, 이 공표되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있죠? 모조리 알고 있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F라는 사람이 기획재정부에 삼촌이 있어갖고 누가 있다고요? 삼촌이 있어갖고 앞으로 자, 이 농심에다가 신라면 만드는 농심 있죠? 거기다가 세금을 왕창 부과할 거랍니다. 세금을 뭐라고요? 더블로 부과할 거랍니다. 그러면 농심 입장에서는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가격을 올리려고 할 것 같아요? 안 올릴 것 같아요? 올리려고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 앞으로 라면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니까 올라갈 거니까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얘기해 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F라는 사람이 자 시장에 가서 일단 막 트럭 끌고 가서 라면을 잔뜩 사는 겁니다. 트럭째. 알겠죠? 그죠? 그럼 나중에 발표 나면니까 가격은 올라갔겠죠? 근데 얘는 아주 처음부터 싸게 구입해 놨으니까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자, 기획재정부의 삼촌이 라면 가격이 올라갈 거로 얘한테 귀띔해줬죠?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어요. 해줬죠? 그 정보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라면을 구입하려고 했더니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웃돈 받고 더 거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올라갈 대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공표된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마저도 모조리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절대 자, 이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자,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완전 경쟁이다. 자, 말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절대 뭐라고요? 큰 돈을 벌 수 없는 시장 있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완전 경쟁이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요 네 가지 요건을 갖춘 게 제대로 있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따져보자. 일단 부동산은 비싸요? 싸요? 비싸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파는 자도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부동산은 또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런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맥주처럼 누구든지 사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을 필요로 한 자가 있겠죠.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고 파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수의 수요자와 소수의 뭐라고요? 공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 부동산은 일단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똑같은 아이파크 아파트라 하더라도 일단 이 위치부터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1층 다르고 15층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른 겁니다. 알겠죠? 다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의 진입 퇴거가 자유로워되는데, 자, 아까는 제가 그냥 편의상 그렇게 얘기한 거고, 여기다 어떤 사람이 오피스텔을 지었는데 아주 대박이 났다는 얘기죠. 그죠? 대박이 나면 나도 한번 오피스텔 지어야 되겠다 하면서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야 되죠. 근데 아까는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가정한 거지만 사실은 뭐라고요? 오피스텔 짓는 게 쉬워요? 어려요? 막강하면 작업력이 요구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한 어떤 경우는 오피스텔 못 짓게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이 또 진입 장벽 있죠? 요게 존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얘들은 계속해서 큰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여기다 이제 오피스텔 지었는데 나중에 장사 안 된다고, 임대가 안 된다고 나 빠져나가겠다. 이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그죠? 어떻게 팔고 나가야 되는데 안 팔릴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자, 머무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한 뭐라고요?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또한 나가는 것도 힘들다는 얘기죠. 퇴거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엄청난 이익을 계속 챙겨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완전한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이걸 살짝 누군가 입수한 자 있죠? 이런 자는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장관 청문회 할 때 보면은 낙마하는 사람 있죠?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는 사람의 한 80% 이상은 자기가 이제 공직 생활하면서 얻은 정보 있죠? 공무원 같은 거 하게 되면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고 지들은 미리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는 거죠? 그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물론 자기 이름을 구입했다가는 출세길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와이프 명의로 장모님 명의로 친구 명의로 구입했다가 나중에 걸려든 거죠. 그러면서 우리 낙마한 사람을 수두룩하게 봤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있는 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은 요 네 가지 요건을 갖춘 게 한 개도 없다는 얘기죠. 완벽한 뭐라고요? 불안정 경쟁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불안정 경쟁은 어떤 유형이 있나 좀 알아볼게요. 40페이지 볼게요. 40페이지. 이걸요.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 불안정 경쟁이란 건 결국은 누군가는 초과인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이는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큰 돈을 벌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직접 가격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가격 뭐라고요? 결정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결정자라고요? 가격 결정자. 이거는 이제 경제학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쪽이라고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불안정 경쟁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는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안정 경쟁은 크게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먼저 독점 시장이다. 자,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뭐라고요? 한 명인 시장.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독점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얘네들은 우리나라 전체로 친다면 어떤 시장이 있어요? 전력 시장 있죠? 전력 시장. 전력을 누가 공급합니까? 한전에서 공급하는 거죠. 한전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들 맘대로 전력 요금 막 올리거나 내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겨갔죠.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 전 세계에서 이 그 전력 기업 중에 전력 기업 있죠.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기업 중에 당기 순이익이 1위였던 회사가 어디예요? 한전입니다. 한전. 이 정도로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겨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 같은 소비자한테는 누진세다 해갖고 그냥 여름에 그 조금만 더 에어컨 틀면 돈을 팍팍 걷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이 극빈층들이 전력요금 같은 거 한 두세 달 밀리면 가차없이 끊어버리면서 자, 산업 현장에다 공급하는 것은 기업들이 있죠. 대기업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무지막지하게 싸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겨간 겁니다. 사실은. 알겠죠?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는 약간 좀 손해봤습니다. 요즘에는 탈원전 정책이라고 해서 자, 이 후쿠시마라든가 이거 체르노빌 같은 데 있죠. 원전에 이제 원전 사고가 나는 바람에 자, 원자력을 통한 전력 공급을 좀 폐지시키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던 겁니다. 알겠죠? 보통 이제 그 전력 중에서 한 30% 정도는 원자력으로 생산합니다. 지금. 알겠죠? 근데 그거를 자, 원자력 하지 말고 원자력 가동을 줄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줄이는 바람에 그럼 뭘로 생산해야 돼요? 자, 석탄이라든가 LNG라고 해서 천연가스 있죠? 요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손해봤습니다. 한전이. 자, 적자가 났는데 또다시 가동률 좀 높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또다시 흑자로 돌아갔던 겁니다. 알겠나요? 흑자 돌아갔어요. 어쨌거나 얘네들은 자, 이 그 어마어마한 지들 마음대로 전력요금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이거 챙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철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철로 있죠. 철도도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자, SRX라고 해서 이것도 있는데 걔네들은 코레일에서 그냥 지분을 거의 다 갖고 있는 겁니다. 40%, 41%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코레일에서 거의 지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들 마음대로 자,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자, 그 지방에 제가 많이 다니는데 그때는 VIP 카드라는 걸 줬습니다. 뭐라고요? VIP 카드 이렇게 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KTX 있죠? 그거 이제 끊을 때마다 한 30% 정도 이제 깎아주고 있습니다. 많이 쓰는 사람들은 여기 한 8만 원짜리 VIP 카드 이제 구입하면 이렇게 깎아줬는데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이제 사장되더니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껏해야 조금 깎아주는 거 있죠? 요게 답니다. 여러 번 탔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막 그 요금을 결정해요, 안 해요? 결정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겨가는 거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독점 시장이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점 시장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자, 이 공급자가 작게는 두세, 많게는 뭐라고요? 대여섯. 이러한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과점 시장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있는데 독점적 경쟁 시장 이렇게 있는데 어쨌거나 과점 시장들은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시장, 이런 시장은 거의 대부분 뭐라고요? 과점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영업자들의 시장 있죠? 자영업자들의 시장, 이런 시장이 거의 대부분 뭐라고요? 독점적 경쟁 시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과점 시장은 몇몇 기업들이 그 시장을 지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냐면 이거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얘기하는 거라고요. 경제학에서 얘들은 보통 가격 담합을 통해서 담합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핸드폰 시장 같은 거에서 보면은
KT하고 그다음에 SK 있죠. LG 세 개가 전부 독점적으로 과점식으로 공급하고 있죠. 아닌가요? 그래서 주변에 뭐 가전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시장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시장이 거의 대부분 뭐라고요? 과점 시장입니다. 알겠죠? 과점. 그래서 우리 휘발유 시장 같은 거 볼게요. 자, 여기는 쌍용, 뭐 쌍용 S-오일, 뭐 여기는요 현대 오일뱅크, GS 뭐 칼텍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뭐 무슨 SK, 이런 몇 개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 가만히 보면은 휘발유 가격을 낮춘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보면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거의 차이가 10원에서 많이 차이나 20원, 30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암묵적으로 아니면 자 뭐 공개적으로 얘네들은 뭐라고요? 가격 담합합니다. 알겠네? 왜 담합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S 여기 쌍용이 1,600원 리터당 받고 있을 것 같고 얘들도 1,600원 받았다 치자. 1,600원, 1,600원. 자 근데 GS가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1,500원을 낮췄다 치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자 이 그 휘발유가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휘발유 넣은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찍어서 한번 맛을 봅니까? 이거 괜찮네 하면서 이거 더 넣어야 되겠다 이러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휘발유 넣고 그냥 잘 굴러다니면 아 그게 최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싼 데를 가려고 할 겁니다. 알겠죠? 딱 보면 가격표 다 적혀있죠? 그러니까 여기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다른 데 하고 여기로 가려고 하겠죠? 그럼 다른 사람 손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얘들도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쟁적으로. 알겠죠? 얘도 뭐라고요? 1,500원. 얘도 얼마라고요? 1,500원. 알겠죠? 근데 얘는 또 세차장을 못 갖추니까 또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얘 1,400원 낮출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른 사람 손해보는 거죠? 얘네들도 경쟁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걸 가격 경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가격 경쟁.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출혈 경쟁까지 갑니다. 출혈 경쟁이라는 게 뭐냐면 원가 이하로 막 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들어오는 가격보다 더 낮춰서 막 파는 그러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내려가면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거의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알겠죠? 생산만 내는 겁니다. 다 뭐라고요? 예, 그 가격 담합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SK, 이 쌍용 있죠? 쌍용 딸이 여기 가서는 뭐라고요? 며느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그 아들이 국회의원이라면 얘 딸이 여기 며느리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얽히고 다 설키고 있는 겁니다. 얽히고 뭐라고요? 설키고 있어서 알게 모르게 뭐라고요? 가격 담합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려가다 하면 더 이상 내려가야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얘들은 보통 이제 무슨 경쟁을 많이 하냐면 가격을 건드렸다가는 다 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들은 비가격 경쟁을 주로 많이 합니다. 무슨 경쟁이라고요? 비가격이 뭐냐면 우리 저녁 때 보면 광고 같은 거 저녁 때 피크타임에 광고하는 건 거의 대부분 뭐라고요? 대기업들의 광고입니다. 알겠죠? 요걸 통해서 얘들은 그 가격 담합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겨가는 겁니다. 알겠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영업자들 시장을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자 웬만한 것들은 완전 경쟁 효과를 갖췄습니다. 근데 어느 하나가 뭐라고요? 독점적인 요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독점적 경쟁이다 해줍니다. 알겠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미장원 시장 볼게요. 미장원 있죠? 미장원 같은 경우는 미장원을 이용한 사람이 다수예요? 소수예요? 다수고 미장원도 문장 많이 있죠? 네, 첫 번째 요건을 갖췄고 그리고 미장원 하는 게 좀 쉬워요? 어려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5천만 원이든 1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장사 안 되면 빠져나갈 수 있어 없어요? 이게 더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보통 이제 그 미장원 하는 게 엄청난 정보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요건을 갖췄는데 자, 이 동질의 상품이 아니라 뭐라고요? 상호 이질적인 상품이 있죠? 그러니까 제품 차별화를 통해서 제품 뭐라고요? 차별화를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긴다는 얘기죠. 엄청나진 않지만 이거 뭐라고요? 독점적 경쟁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미장원을 보면 어떤 미장원을 가면 유독히 장사가 잘 되는 미장원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막 사람들이 앉아서
그 우주선에서 쓰는 헬멧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거 이런 거 덩치 이런 거 끄고서 막 그 책 같은 거 보고 있잖아요. 손님 많은 데 가면 뭔가 차이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 가면은 자, 이 머리를 아주 잘한다든가, 그죠? 파마를 아주 잘한다든가, 서비스가 좋다든가 이런 거 있죠? 시설이 좋다든가 뭔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엄청난 당구를 확보하면서 큰 돈을 벌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이거를 독점적 경쟁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점심때 되면 유독히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 있어 없어요? 있는데 그런 데 가면 뭔가 좀 차이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독점적 경쟁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창원에서 예전에 한 3년 정도 이게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창원 아시나요? 거기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항상 여기 앉았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올해도 전화가 왔는데 올해 또 떨어졌답니다. 어쨌거나 그분은 이제 그 여유가 좀 있으신 분 같은데 여기 놀러 다니는 겁니다. 여기 공부도 전혀 안 하고 뭐라고요? 놀러 다니는데, 어쨌거나 그 3년 정도 내가 했거든요. 근데 첫 해에 어느 날 막 파마를 빠글빠글하게 하고 왔더라고요. 파마 있잖아요. 빠글빠글 그 라면 머리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온 겁니다. 근데 이 머리가 3년 동안 안 풀어진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언제 풀어지니까 30년 간답니다. 그래서 순수히 농담인데, 어쨌거나 자, 이런 식으로 품질이 아주 뛰어나다는 얘기죠. 그럼 그쪽으로 가요 안 가요? 막 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남들과는 차이를 둘 수 있는 능력 있죠. 이런 게 있다면 큰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이러한 시장을 뭐라고요? 이거를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겠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있죠? 요거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쉴게요.